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일본의 성씨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성을 묘지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성의 종류는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이죠. 1억 2천만에 약 30만 종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중국이 14억 인구에 2만 3천 개 정도 성이 있고, 우리나라가 요즘 다문화 가정이 됐죠. 다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애국에서 기하하여 생긴 성까지 합치면 약 5,5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의 성씨는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성이 일본에 많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사무라이나 귀족 등 지배 계급만이 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나모토라든지 후지와라든지 이와 같은 귀족들이 쓰는 성씨 같은 것,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성은 특권 계급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서민이나 평민들은 성을 가질 수가 없었죠. 메이지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전 국민이 성을 갖게 하고, 한 번 만든 성은 절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평민들도 성을 갖게 되어 새로운 성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지명이나 지형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시죠. 누구누구 시, 그리고 성, 그리고 묘지, 우리말로 성씨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 세 용어는 각각 그 기원을 달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본인의 이름은 성씨와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씨는 일본어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묘지라고 합니다. 성과 시, 자 등은 엄밀하게 모두 별개의 개념인데 오늘날의 일반인들은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과 이름을 함께 가리킬 때 흔히 시메이, 이렇게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죠. 일본의 성씨에는 지명과 더불어 특수하고 자의적으로 있기가 많아 별도의 인명과 지명 있기 사전이 존재할 정도로 아주 복잡하다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과 우리가 명함을 교환하잖아요. 그리고 상대의 이름을 확인할 때 상대의 이름을 읽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읽습니까? 또 성을 어떻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큰 신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봐도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헤이안 시대인 8세기 말에서 12세기 말까지는 자손의 번성을 기원함과 동시에 기룬을 의미하는 글자를 골라 가명이라 했죠. 그러니까 집에서 부르는 이름, 이런 이제 풍습이 생겨났는데 이를 뭐라고 했느냐, 묘지, 그러니까는 성명할 때 명자에다가 글자자를 쓴 겁니다. 그 묘지와 같은 발음의 묘지, 이 뜻은 벼의 그 모종판처럼 많은 자식, 번식이 있을 것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이 묘지라고 하였다 하는 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가 되면서 귀족 혹은 또 무가, 그러니까 사무라이 집안이죠. 무가에는 가명을 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특히 공적이 인정된 경우 학자라든지 의사, 농민 등에게도 막부
혹은 또 이 다이묘들의 허가를 했죠. 그래서 가명이 생겨나고 이를 또한 뭐라고 불렀느냐? 묘지라고 불렀습니다. 묘지는 전국시대 말기에부터 또 에도시대에 걸쳐 많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인에 있어서 이러한 성이 일반인들에게도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70년 9월 평민 묘지 허가령에 의해서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묘지를 갖게 됨으로써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듬해에 호적법이 시행되자 이러한 경계심이 더욱 심해졌죠. 그래서 이제 승려들 출가한 이상 묘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자 정부는 1872년 9월에 주직 승려 묘지 필칭 의무령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73년에는 징병령이 제정되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이렇게 뽑아가는 징병제입니다. 사람들은 세금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끌려가게 된다고 하여 더욱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발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메이지 정부는 1875년 2월에 평민 묘지 필칭 의무령이라는 이런 것을 내립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성씨의 창설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아는 백성들이 드물었죠. 그러니까 글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장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희귀한 성들이 그때부터 계속 속출합니다. 그래서 당신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꽃밭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하나다상이 되는 겁니다. 꽃하자 밭전자를 써서 하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꽃밭에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숲풀림, 숲풀 속에서 태어난 사람 이라면 하얏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뱃사공의 자식은 뭐였느냐? 왓다나베죠. 그리고 나무 밑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서 태어났다 해서 나무 목자 아래 하자 해서 기노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또 무라는 성도 있습니다. 무를 일본말로 다이콩,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재밌는 성이 있어요. 미소, 된장. 당신 집에 뭐가 맛있느냐? 우리 집에 된장이 맛있습니다. 그러면 미소를 붙여주고, 당신 집에는 뭐가 맛있느냐? 이렇게 하면 쇼유, 간장이 맛있습니다. 이러면 간장이라는 성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다가 된장씨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간장씨 집에 갑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나오겠죠. 또 일본 사람들은 성이나 이름에 숫자를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일자 써놓고 문자, 그럴 문자, 글자자에 있어서 일문자, 성은 어떻게 읽었느냐? 있지 뭔지, 이렇게 읽고, 또 1, 2, 3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읽었느냐? 히우미,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 지금 아베 수상이 있죠. 아베 수상은 한자에 따라서 또 발음은 같은데 다르게 표현하죠. 이 읽는 방법이 아주 일본에는 특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긴장자, 계곡 곡자죠. 그 다음에 내천자를 써놓고 장곡천, 한자는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하세가와, 이렇게 또 읽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대표적으로 흔한 성씨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30만 종이 넘기 때문에 세계에서 성씨가 가장 다양한 나라 중에 하나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는 30만여 가지의 성씨가 있다고 하는데, 최상위 여러 개의 성이 있지만 10가지의 성씨가 전체 인구 중 약 10%를 차지하고 상위 7,000개의 성씨가 약 96%를 조금 넘게 차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최상에 있는 10가지 성씨를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뭐냐? 우리는 김씨, 이씨, 박씨죠. 김씨가 제일 많고 이씨가 그 다음 박씨가 세 번째입니다. 일본에는 사또라는 성이 제일 많죠. 약 50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즈키라는 성인데, 스즈키는 약 통계에 의하면 45만 정도 되고, 3위는 다카시입니다. 다카시는 35만 정도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4위가 타나카, 그리고 5위가 와타나베, 6위가 이토, 7위가 야마모토, 8위가 나카무라, 9위가 코바야시, 10위가 사이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위부터 쭉 있지만은 우선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나요? 또 일본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면 대개 95% 이상 남편 성을 따르죠. 이 제도는 메이지 민법에서 규정된 부부 동성제에 의해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부부가 따로따로 하자는 부부 별성제를 요구하는 여성 단체들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공약으로도 내걸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